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우리 서정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법보다 주목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말연시라서 우리 서정우 변호사가 서정욱 변호사 저 약주를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서비스합니다. 이게 우리 임마누엘 농원에서 진짜 좋은 생강청이에요. 이게 아침에 한 잔씩 타 드시면은 진짜 좋아요. 조금 진하게 타 드릴게요. 저는 조금 약하게. 한번 드셔보시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예. 저도 한 잔 같이 할게요. 제가 날마다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예. 하나는 역사책 200페이지 책 읽기 하고요. 그다음에 술 하루도 안 마셔봤습니다. 그걸 그게 자랑이라고, 술에 좋다는 거? 그걸 자랑이라고 하세요. 그럴까봐 제가 엠마누엘 농원의 생강청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죠? 예, 진하게. 예, 예, 아주 진하고 좋아요. 제가 우리 오실 때마다 이거 생강청을 대접해 드려야 되겠어. 먼저 저 얘기부터 좀 해보죠. 김명수를 검찰이 소환한다 그러네요. 그렇죠. 단독 보도가 나왔고요. 예, 예. 아마 김명수는 서면으로 네,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네. 검찰에서 안 된다. 어허. 조사할 게 많으니까 직접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아마 대법원장 정도를 직접 소환할 정도면 그냥 기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기소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소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옛날에 임성근 부장판사 네네. 사표 수리 안 했을 때 네네. 녹취록에서 보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 그다음에 직권 남용 네. 이 혐의로 소환했기 때문에 네. 기소는 100%고 다만 영장 여부는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팀에서 그 허위 공문서 유죄 판결 판례까지 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판례를 검토 안 해도 너무나 이게 녹취록이 넣어버렸으니까 아하. 허위가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네 사표 수리하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난리치는데 네.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게 적나라하게 녹취록이요. 네. 다 넣어버렸어요. 아하. 그리고 그 밑에 법원행정차장까지 네네.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기초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죠. 예. 네. 작성도 하고 그거를 직접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국회 제출. 이 경우에는 그 양형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예. 기준은 5년, 네. 7년이 아니고 5년에서 3에서 5 정도 아마 양형 기준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문제는 질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하. 사표 수리를 안 했는데 직권 남용이라든지 네네. 다른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좀 더 이게 무거워지지 않았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걸로 구속된 사람도 많긴 많죠. 그러니까. 예. 예. 대충 한 3년에 5년 집행유예 이런 거가 아니고 실제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이가 월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게 유창훈이에요? 이게 몇 달 오래됐잖아요. 예. 제가 농담 비슷하게 네. 방송마다 유창훈이라도 구속된다. 아하. 저는 농담으로 이게 유창훈한테 가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아하, 예. 처음에는. 예. 근데 검찰이요.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고의로 의도적으로 아. 유창훈 때 보낸 거예요. 아하, 그래요. 유창훈이 한 대 가게. 어허. 왜 그러냐면 일주일마다 판사 3명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유창훈이라는 거는 검찰이 알죠.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 왜 의도적으로 유창훈 판사가 할 때 왜 영장했느냐. 이랬더니 세 가지 제가 답변을 요약하면 네. 취재한 거예요. 네. 세 가지. 첫째는 이재명 부담감. 유창훈이 이재명 기각해서 엄청나게 비난 많이 받았잖아요. 플래카드나. 네. 그 법원 앞에 가면 지금도 유창훈이 너 개딸이냐 이런 플래카드가 아직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을 기각해서 엄청나게 비난받았는데 송영길까지 또 할 수 있겠나? 아하. 오히려 역으로 이게 부담감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유창훈 판사가 박용수 보좌관, 그다음에 강내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영길의 종범에 해당되는. 그렇죠. 밑에 보좌관이나 특보까지 다 했는데 네네. 주범을 이게 발부 안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아하. 세 번째 이유가 재밌는 게
유창훈이가 기각해도 네. 100% 재청구하면 아하. 법에 규정에 의하면 유창훈이는 다음에 못 들어옵니다. 아, 다른 다른 변호 다른 윤재남이나 판사가. 이민수가거든요. 한 번 여기 기각해봐도 바로 재청구한다. 아하.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이유로 유창훈을 골라서 의도적으로 청구했다. 이게 검찰의 설명이에요. 지금 검찰 영장에는 이 송영길이가 차명폰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을 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차명폰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컴퓨터 먹사연의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든지 예. 증거인멸 정황이 많고요. 음. 송영길이는 이제 계속 야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이게 중대한 범죄도 아닌데 왜 자꾸 하느냐 이러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거 앞에 단어가 하나 빠진 거예요. 음. 이재명에 비하면 이재명에 비하면 범죄도 아닌데 이걸 왜 조사하느냐? 이재명이는 그냥 몇백억이니까 무기징역이잖아. 자기는 이제 그냥 몇 천만 원 뿌린 건데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송영길 이재명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예. 송영길 혐의가 세 개잖아요. 예. 자, 돈봉투는요. 조합장들 선거할 때 1, 20만 원 뿌린 걸로 구속된 게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 6천 몇백이잖아, 지금 혐의가. 네. 이게 작은 게 아니다. 네, 네. 그다음에 뇌물은요. 500만 원 넘으면 구속입니다. 아하. 근데 뇌물이 4천만 원이에요. 음. 특가법에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30년이야. 이게 특가법이에요. 네, 네. 송영길이 혐의가. 네. 그다음에 정치 자금은 보통 한 3, 4천 되면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근데 송영길이는 7억입니다. 7억. 이게 혐의가 일반 국민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중대한 거죠. 아하. 예. 이재명보다는 가볍지만. 지금 이제 그 변호인은 송영길 형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형이 이제 변호하니까 아마 월요일 날 예. 오전 10시부터 심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면 100% 구속이네, 이건. 아, 이거는 뭐 제가 좌파들도 예. 송영길이는 왜 구속이냐. 근데 이재명이하고 다른 게 배지가 없고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배지가 없고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때 유창호가 뭐랬냐. 예. 당대표는 중요한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비판 감시에 눈이 많아가지고 뭐 인멸 못한다 했잖아요. 예. 그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네네. 송영길이는 이제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기각돼도요. 예. 송영길이는 고민 안 하고 지금 남겨놓은 게 있어요. 식대 대납, 아하. 와토즈 코리아, 식대 대납 이런 게 몇 개 아직 혐의가 영장이 빠진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송영길이는 구속이 저는 뭐 확실한데 구속 안 돼도 이게 바로 재청구합니다. 이재명과 달리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갈게요. 예.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거다라고 하는 그 대장동 관련자들의 진술이 많이 나와가지고 김만배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 이제 옛날 말에 뭐 3인 성호, 3인 성호. 3명만 있어도 이게 없는 호랑이도 만드는데 어허.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5명 현재까지 5명이요. 전부 이제 1호는 이재명 거다. 이렇게 진술 일관되게 없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진짜 이게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 5명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그 남욱 제일 잘하니까. 예,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정영학 녹취 오잖아. 그다음에 들었다고 어제 한 게 조우영. 조우영. 그게 그 부산저축은행 무슨 어쩌고 로비. 그다음에 그 유동규. 그다음에 정민용 변호사라고. 이 5분이 전부 그 1호는 이재명 거다. 이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 더 있죠. 과거의 김만배. 과거의 김만배. 현재 김만배가 아니에요. 예. 과거의 김만배도 이거는 그분 거다. 자기하고 이재명 거다 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용희가 20억을 요구해가 그 있잖아요. 그래요. 이것도 그때 김용도 야 우리가 맡겨놓은 그 1호 빨리 줘. 김용도 그러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 김만배 씨를 만났어요. 예. 수원에 그 최윤길하고 이제 재판 종결했거든요. 네. 그 이화영 재판부입니다. 김만배 씨를 처음 만나니까 저 보니까 이게 살을 못 알아보겠어요. 몇 년간 재판했는데 살이 너무 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어떻게 살이 찌습니까? 했더니 아유 서 변호사 옛날에 그 내가 스트레스 받아 9kg 빠졌다가 최근에 7kg 다시 쪄서 9kg 빠졌다가 7kg가 늘었는데 제가 시간이 많아서 아니 김만배 대표님 그 천화동 1호 좀 밝히십시오. 옛날에 그분 걸 했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계속 그러더라고. 서면서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오잡으려고 동생들한테 그냥 그분 거된 거지 진짜 내 거라고 막 계속 하더라고. 이것 때문에 한 10분 이상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 저는 과거에 김만배까지 포함해서 전원이 이재명 거다. 김용까지도 음. 요 관계에 놓은 지금 현재 이만배하고 예. 현재 김만배하고 음. 그다음에 이재명 정진상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재명이나 김만배가 계속 부인을 해도 전체 정황으로 봐서는 재판부 판결이 대장동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게 이제 이거 아직 이재명은 기소가 안 됐는데 네. 정진상이가 428억 뇌물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게 정진상이가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거지 뭐. 그림자하고 복심이잖아. 정진상이가 유죄 나오면 이게 이재명 거다. 그래요. 이게 되는 거고 예. 아직 이재명은 본격 그 기소는 안 돼 있지만 정진상 부분의 판결이 아주 주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댓글에는 이런 재밌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송영길이 너는 갑옷을 벗었냐 이러는데 그러면 송영길이가 사실은 쥐가 의원직 사퇴하고 이재명이 거기다 가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송영길이가 사퇴를 안 하고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그러면 이제 배지 못 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송영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이거 바뀌겠죠. 그렇겠지. 이재명이가 구속됐을 거고. 그렇지. 당연히 예. 구속됐겠지. 송영길이는 이제 국회에서 뭐 부결하든지 국회에 통과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버틸 힘이 있었겠죠. 있죠. 그게 지금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제일 부러워하고 제일 후회하는 게 그때 이게 배지는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되는데 괜히 이재명 주가지고 만약에 안 줬으면 처지가 180도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었겠죠. 예. 그렇죠. 그럼 이렇게 큰 배지인데 이거를 그냥 줬을까요? 송영길이가 이재명이한테? 모르죠. 이게 뭐 서울시장 자리로 바꿨는지 그때 이 서울시장 넣었잖아요. 그거는 그건 어차피 이제 모르죠. 선거 안 된다는 상황에서 한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라도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실제 있어요. 송영길이 대동고 있잖아요. 예. 그 인맥이 전부 대장동에 있다. 송영길도 이게 상당히 연루돼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예. 안건으로 가겠어요. 이종건 사건의 정의찬 이게 이재명이 특보인데 예. 공천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부적격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건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정의찬 이분이 그 한 총련 중에 네. 전라도 통틀어서 이제 남총련이라 그러죠. 남청년이 셌어요. 남총련. 예. 그 중에 전남대하고 조선대가 있잖아요. 조선대 저희 때도 녹두대라고 막 전투조 있었거든요. 그 조대가 셌어요. 예, 조선대 학생회장이에요. 정의찬 씨가.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 이종린 씨 있잖아요. 이분을 이제 이종건 씨 퍼락치로 민간인을 퍼락치라고 그게 뭐 오해했다는데 오해인지 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했겠죠. 저는 미필적 고해에 가깝다 봐요. 소주 12병을 마시면서 집단적으로 린치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이제 이걸로 아마 5년인가 처벌을 받았죠. 근데 김대중 때 아마 사면됐을 겁니다. 예. 이분이. 근데 고문치사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운동권이 항상 들고 노는 게 박종철 고문치사부터 고문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기들이 고문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적격 심사를 통과됐는데 이재명이가 어제 뭐라냐? 업무상 실수래. 야, 업무상 실수라고. 이게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이게 왜 실수입니까? 이거 옛날부터요. 네. 옛날부터 제가 정의찬 씨 고문치사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방송한 것마다 한 5번은 넘을 것 같아요. 아하, 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천하가 다 알잖아. 네. 정의찬이가 고문으로 형 받은 거는. 근데 이걸 깜빡하고 실수로 통과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이래가지고 이게 하루 만에 번복했는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이제 강위원이라고요. 예. 이자도 심각하죠. 강위원. 이자가 이제 수박 감별사회가 그때 수박 1개, 2개, 3개 예. 이자거든요. 뭐 더민주 혁신회인가 전국 의장입니다. 이자도요. 옛날에 97년에 한양대에서 그때 이석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민간인이에요. 선박기능공. 네. 이분도 고문치사인데 강 위원이가 직접 그 자리에 관여는 안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포괄적으로 국가보안법으로 5년 받은 게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자들까지 공천하는 게 이게 민주당이 현재 도덕적 감수성이다. 심각하다 봐요.
그게 이제 유시민 때 거의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뭐 정의찬이 뭐 강위원이 예. 하여튼 근데 이거를 그 업무상 실수라고 둘러대는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야 이것들이 정말 이제는 변명할 거리도 못 찾는구나. 예. 지금 이제 강위원 이자가 제가 보기에 엄청난 실세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잠이 안 오고 공부 좀 한다고 좌파들 지피지기면 백정 볼 테니까 좌파 유튜브를 쭉 제가 둘러봅니다. 예. 어제 그 80몇만 구독자 새날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4명이 나오더라고. 4명이 정청래, 그다음에 그 박찬대, 그다음에 양문석, 그다음에 강위원이에요. 아 그래요? 4명이 넣어가지고 무조건 이게 당원이 최고다. 당원 개딸들 있잖아요. 이런 이제 대담 유튜브 하는데 이게 뭐 차마 들을 수가 없지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강위원이가 엄청나게 지금 숨은 실세입니다. 이재명이가 이런데 의존하고 특보해가지고 전부 이게 자기 공천으로 전부 이낙연계나 다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는 대단한 인내심. 공부를 해야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예. 이낙연 신당 있죠. 예.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지금은요. 예. 지금은 이제 뭐 파괴력이 있겠는가 뭐 이렇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많은데 네. 아마 이제 그 1월 15일쯤 창당한다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네. 지금은 이제 그 찻잔 속의 태풍처럼 뭐 현역들이 안 가겠다. 뭐 좀 이게 거리를 두는 분이 많잖아요. 김부겸, 정세균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이 원칙과 상식도 나 당장 탈당 생각이 없다. 이런 이제 지금은 뭐 파괴력이 약할 거로 보이는데 저는 이제 큰 변수가 2가지가 있다 봐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가 있어요. 네. 어제요. 어제 제가 기자들 많이 보냈지만 백현동에 김인섭이 아, 있잖아요. 김인섭이 5년인가? 구형이 나왔어요. 법정 최고형입니다. 그래요? 이게 알선 수재는 형량이 5년 이하예요. 아하. 뇌물이 아니잖아요. 뇌물이. 뇌물을 77억 받으면 뭐 20년 이상 구형했죠. 근데 알선 수재다 보니까 5년 구형이에요. 법정 최고형 구형입니다. 그 알선수재는 어떤 범죄 행위예요? 민간인이죠. 아. 뇌물은 공무원이 받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해도 공무원이 민간인이니까. 받으면은 20년, 그렇죠. 민간인이 받으면 5년이구나. 민간인은 이제 뭐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는 거죠. 아하, 예. 이재명하고 정지장 직무를 알선하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형이 가벼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2월 13일 날 선고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유죄가 되면 네. 백현동의 4단계가 왜 올라갔는지가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국토부 협박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그렇지. 4단계에 올라갔다. 알선수재에 의해서 올라갔다. 예. 그러면 뭐 이재명 그 판결문을 안 봐도 공직선거법이나 백현동 재판이 3개가 있거든요. 김인섭 이거 하나. 그다음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가짜뉴스 하나. 네. 그다음에 본류 백현동 배임 있잖아요. 이게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놓으면 다른 거는 이제 안 봐도 이재명이 유죄다. 이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네. 상당히 그 이재명 체제가 흔들흔들하면서 의원들이 동요한다. 아하. 이게 첫째 변수가 있고 네네. 더 큰 변수가 저는 선거제도 개편. 어. 이재명이가 공약을 했죠. 나는 연동형을 하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했잖아. 근데 지금은 뭐랍니까? 멋지게 지면 뭐합니까? 우리 병리병으로 옛날대로 돌아가야 된다. 아하, 멋지게 예. 지면 안 된다. 네네. 이렇게 돌아가면 이탄이가 이것 때문에 사표 그 불출마했잖아요. 불출마 선언했어요. 예. 이거 반대하는 사람이 과반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명분이 안 맞잖아요. 이재명이가 위성정당을 금지하면서 연동형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수없이 했는데 네네. 이제 헌시작처럼 공약을 버리고 국민의힘하고 손잡고 병리 과거로 돌아간다. 이러면 이게 의원들이 많이 동요할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게 변수가 되면 의외로 이낙연 신당으로 상당히 갈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수박을 쪼갤 때요. 딱 이게 중간을 쪼개기 쉬워요. 중간에 그렇지. 손으로 제 손으로 탁 때려도 딱 반종을 납니다. 어. 근데 일부만 때리려면 칼로 되게 잘라야 돼. 그렇지. 근데 저는 결국 이낙연 신당이 수박이 정중앙에 딱 2조각 나듯이 시원하게 당이 2조각으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 어허. 그게 바로 선거제도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낙연이는 자기가 1등 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데.
일당 되겠다고? 욕심 같아서는데 일당 되고 싶다. 그거는 이제 진짜 욕심인데. 예. 근데 지금 이낙연에 그럼 누구와 보이느냐? 제가 이제 그쪽에 패널들도 좀 있잖아요. 네. 몇 명. 예.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그 요쪽에 원칙과 상식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동형 주장하는 이 의원들 예. 에다가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이상민 그다음에 양향자 금태섭 모으고 중요한 게 유승민까지 모으겠다. 아, 그래요? 유승민. 근데 절대 이준석하고는 안 한대. 아, 한마디로 그래? 이준석 빼고 다 모으겠다 우리가 빅텐트를. 이준석이 이자는게 싸가지 없어서 도저히 안 되고 이준석이 빼고 유승민까지 한번 끌어들여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빅텐트 치면 뭐 일당이 꿈만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제가 이렇게 패널들한테 이낙연 캠프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패널들하고 좀 이렇게 막 대화가 되시는 모양이니까. 저 좌파 유튜브도 그러니까. 저 데리고 가는 김에 저 김무성이도 데리고 가고 하태경이도 좀 데려가라고 그러지. 김무성, 하태경. 그다음에 김웅이도 있잖아. 김웅이. 그쪽이 데리고 가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근데 뭐 그자들이 그리고 나갈지 안 나갈지. 웬만하면 이준석이도 데리고 가라 그러세요. 근데 이준석하고는 자기들도 이게 도저히 안 맞대. 제가요. 저도 이게 정치 요섭하면서 제일 코미디보다 재밌는데 제일 황당한 예. 코미디 같은 발언 두 개를 제가 저번 주에 접했는데 예. 하나가 이제 그 우리 김민세라고 있잖아. 새. 김민세. 김민세가 이낙연 보고 사꾸라라는 거야. 와, 이거 코미디보다 자기가 당을 지금 몇 번 옮겼습니까? 김민석이가 이낙연 보고 사꾸라라는 거 이게 웃기고요. 더 황당한 게 이준석이가 국민의 보고 싸가지 없대. 야, 국민의 의원들 김기현 떠나는데 덕담도 없이 진짜 싸가지가 없네. 야, 이준석 입에서 싸가지가 나오고 김민세 이름에 사쿠라가 노니 참 이게 요즘 개그 콘서트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여기 허은아도 데리고 가라고 그러네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승민까지 손잡는다. 이준석 빼고 다 잡는다. 이런 게 파괴력이 있다고 자기는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내 이상민한테는 한마디 해야 되겠네. 정신 차려라. 예. 당신 살 길이 어딘지 좀 잘 살펴봐라.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가 함정을 파고 도둑 촬영을 했잖아요. 예. 최재형이라는 무슨 미국에서 목사 활동한다는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그리고 그 소형 몰래카메라도 사주고 좀 촬영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겠죠. 시계형으로. 그리고 가방도 서울의 소리에서 사줬다는 것 같은데. 네. 우선 요 상황이 저는 그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이가 사법 처리 당해야 될 범죄다 이렇게 좀 보는데 네. 어쨌든 그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발을 했어요. 네. 김영란법 위반 뭐 이런 걸로. 네. 그래서 지금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자체 사건에 대한 그 사법 처리 문제와 그다음에 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요 상황, 요거를 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서울의 소리 그 백은종 씨 네, 이자가 이제 그 대검찰청에다가 네, 대검찰청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네, 뇌물 및 김영란법 두 가지로 이제 고발한 이런 사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제 김성 승리할 때 김성호 부장검사 네, 네. 이분이 형사 1부로 배당이 됐고요. 근데 살펴보면요. 김영란법을 잘 봐야 돼요. 김영란법은 이제 공무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네. 100만 원 이상 네, 선물 한 번에 받으면 안 된다. 예. 1년에 300. 네.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은 받으면 안 돼요. 예, 예. 근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는 반드시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야만 김영란법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그 배우자는 법이 달라요. 공무원은 무조건 받으면 안 돼. 네네. 그런데 배우자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아하, 예. 청탁을 받아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거니까 네. 뭐 뇌물이나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김영란법이. 네. 아니 그건 각각 사유입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의 어떤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받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단지 옛날에 양평 때부터 아버님의 아주 친한 지인인 것처럼 접근해서 네. 아무 조건 없이 근데 사교적인 선물로 그것도 안 받아라는 걸 억지로 주고 네네. 근데 그걸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이게 기록원에 보관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네네. 따라서 전혀 이게 거리가 안 되는 걸 고발했고 네. 그래도 고발했으니까 이제 일부에 배당은 됐는데 저는 이제 각하식이 된다. 네. 아예 고속거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둑 촬영한 부분은 왜 사법 처리를 안 하냐 이런 그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거 침입이죠. 옛날에 부산의 초원 복집에 그때 도청기 설치하러 가가지고 예. 그때 주거 침입 처벌됐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 공간도 쏘기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다른 목적으로 네. 이런 게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목사를 주거 침입으로 음. 빨리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 도둑 촬영은 그 사법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뭐 사법 처리보다는 이제 그 초상권 이런 거는 민사예요. 행복 주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주거 침입. 알겠어요. 그걸로 저는 처벌해야 된다. 그 주거 침입은 친고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게 수사하면 돼요. 그냥 수사하면 되죠. 예. 김건희 여사의 고소가 없더라도. 예. 완전히 경호원들하고 다 쏘기 가지고 네. 몰래 이게 주거 침입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건을 그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해야 된다. 그게 그래야 최소한 형평성이 맞는 거 아마 아니에요? 이제 또 우리 우파 단체에서 예. 목사요. 네네. 뭐 아마 고발이 들어갔지 않을까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네. 안 했으면 이게 또 할 겁니다. 당연히 주거 침입으로 네네. 고발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이 경우에 이걸 사주하고 예. 몰래 카메라를 해주고 한 서울의 소리도 공범이다 이거죠. 그럼요. 음. 거기에 이제 뭐 이명수 기자나 네. 백은종 씨, 네네. 그다음에 장인수 MBC에서 그렇게 갔잖아요. 이런 분들 네네. 많이 가 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분들도 다 공모한 공모 공동정범이죠. 네. 같이 이제 그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 형사일부가 좀 독특한 부입니다. 네. 참고로 형사일부는 이제 고도의 정치적 사건을 다 맡고 있는 부예요. 예.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좀 신속하게 처리 안 하고 질질질 끌다가 상황 봐서 하는 이게 대표적인 이준석 사건 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형사일부에다가 계속 이준석을 기소해라는 게 이 일부입니다. 네. 여기는 이게 거의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건들이 다 배당되어 있는 이런 네.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장제원의 불출마 선언 긴 터널로 들어갑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어제 마지막 의정 보고에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고별 인사까지 한 셈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 불출마 선언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제 평소에 뭐 제만큼 이제 장제원 의원을 많이 비판적으로 방송에서 네. 비판하는 사람도 좀 드물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원래 권력의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네. 저는 옛날에 2인자 때부터 비판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상당히 진짜 정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력이 한때 2인자로서 깔끔하게 그 사퇴했다.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네. 네. 이분이 그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서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래. 그분이 특히 또 우리 고성국 박사님을 되게 존경하더라고. 그분이 자꾸 형님 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뭐 잠깐 내려놓는다 했으니까 네. 뭐 2년 뒤에 부산시장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기는 임명직을 안 맡겠다고 했지만 네. 이제 네. 필요하면 뭐 필요하면 비서실장들 또 못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깔끔하게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네. 대신에 이분이 총선에 또 사명이 있어요. 낙동강 벨트는 사소해주대입니다. 아, 예. 본인이 조직이 있어요. 조직 관리는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그 기반도 있고 본인이 불출마하면 대안이 누가 노겠죠. 그게 총력 지원해서 반드시 그 지역구를 사소해야 된다. 네. 지금 부산 여론이 안 좋아요. 엑스포 이후에 저는 장제원 의원이 총선에서
백의종군에서 반드시 본인 지역구 플러스 그 낙동강 벨트 있잖아요. 네. 이걸 사수하는데 큰 기여를 해달라. 백의종군에서라도. 그러면 이게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날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의 당대표직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장제원하고 비교되는 거죠. 이 장제원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김기현은요. 예.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큰 잘못을 해버렸어요. 세 가지를. 네. 첫째는요. 제일 먼저 이게 대표는 선봉에 서야 되잖아. 장제원한테 선봉장을 뺏긴 거예요. 그렇죠. 예. 장제원보다 먼저 결단했어야지. 근데 선봉을 장제원이 서버렸잖아. 네. 선봉장. 이게 첫째 잘못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이준석이를 만납니까? 아무리 미리 약속돼 있어도 솔직히 저도 김기현 대표하고 약속이 두 번이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정 변화되니까 한 번은 대통령 뭐 점대로 연기하고 네. 또 한 번은 대표 뭐 그만두니까 연기하자는 거 저 방송에서 까버렸더니 예. 또 만나재.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말을 왜 까느냐. 이준석이하고 약속이 돼 있어도 얼마든지 대표직 그만둘 때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원래 대표일 때 만나가지고 뭐 설득 안 되는데 대표 그만두는데 이준석이 설득됩니까?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대통령에 대한 저는 항명으로 봐요. 나에게 여체가 울산 안 주면 이준석이하고 같이 갈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얘기 항명으로 봐요. 이준석이 만난 거를 이게 완전히 점수 다 잃어버렸어. 아하. 이게 두 번째 잘못이. 네. 마지막 세 번째. 내려놓으려면 이게 지금은 하나가 안 돼요. 옛날에 내려놓았으면 제가 총선만 포기했으면 당대표직은 유죄주의 된다. 제가 이렇게 방송한 적이 많았죠. 네네. 근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이준석 만나고 타이밍 늦으면서 이제는 이제 둘 다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대표직만 내려놓고 울산에 가서 나 5선 배지 달겠다. 이제 안 돼요. 이제 공천 불가능합니다. 공천 안 주면 본인이 무소속이라 이준석 신당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저는 그냥 가라 그래요. 이준석이 하랑 가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은 둘 다 깔끔하게 내린다야만 장제노 의원처럼 이렇게 희생이라고 네. 평가할 수 있는데 네. 이 세 가지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참 정치인이 어려워요. 그 순간의 선택이거든요. 예. 순간의 선택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간발의 차이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로 바로 나타나잖아요. 네. 예, 장제원과 김기현 딱 그 하루 차이, 이틀 차이인데 그 행보가 달라도 너무 다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방송할 때요. 저는 가능하면 윤석열 대통령 뜻이 뭔지를 많이 살피려고 노력해요. 네. 제가 이제 권력의 앞잡이는 아니지만 저는 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총선에 윤 대통령 중간평가니까 네. 제가 윤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때는 네. 이렇게 봤거든요. 김기현 대표는 줄 테니 울산에 양보해, 울산은 희생해. 저는 이렇게 읽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방송에 주장했던 거죠. 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윤심을 제보다도 더 못 읽은 것 같아. 아. 그냥 이게 배지도 가지고 뭐 당대표도 하고 윤심을 오독한 것 같아. 막 밥을 청와대에 뭐 대통령실에 밥 주니까 내를 신임하나? 이 잘못 생각한 거죠. 따라서 저는 결국 큰 욕심 부리다가 지금 이제 둘 다 이렇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표가 사퇴한 후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근데 이런 과도기는 짧게 끝내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로 다음 주, 뭐 늦어도 뭐 주말까지는 이제 차기 그 국민의힘을 이끌 당대표로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추대할 것 같아요. 지금 뭐 김한길 얘기도 뭐 일부에서 나오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인요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두 사람으로 좁혀진 것 같아요. 일단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이거 비대위원장 한 자리만 뽑으면 이게 달리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연속으로 이제 그 위원장 3개를 뽑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비대위원장하고 네, 그다음에 공관위원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선거대책위원장도 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물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 네,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공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은요 손에 피 묻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구전일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당내 복잡한
있고 필요하면 인적 청산 또 해야 되고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아주 이게 험한 구전이라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과연 이런 자리에 한동훈 장관이 바로 와서 검사 법무부장 하다가 이런 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 한동훈 장관 손에 피 묻히고 막 구전이라고 치내고 인적 청산하고 이런 게 맞는가? 이런 좀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차라리 이런 일은요. 이런 일을 이렇게 여의도를 좀 더 잘하는 우리 원희룡 저는 장관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구전일 손에 피 묻히고 이런 일은 원희룡이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5천만의 표준말 이 여의도 사투리도 좀 알아야 돼요. 청산을 하려면 원희룡은 좀 알거든. 국회에서 세 번도 하고. 그렇죠. 예. 여의도 사투리 문법도 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전국 선대위원장 5천만을 대표하는 이렇게 모시고 네.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장관 해서 투톱으로 가면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이런 제 개인적인 예. 이런 바람인데 네네.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을 뭐 선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이거는요. 네. 김웅이하고 틀립니다. 김웅 이놈은 와 그냥 김웅 이자는 진짜 이거 피가 끓. 김웅 이자는 한동훈이가 김주의 북한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와 그러면 윤석열은 김정은이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리설주입니까? 그다음에 김주혜다.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듣고 피가 안 끓으면 이게 우파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을 위해서 피보다는 좀 광나는 이런 자리 서로 역할 분담하면 어떨까? 네. 이게 제 생각인 거예요. 이낙연이한테 보낼 김웅이도 있었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진짜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 그 대목에서는 사실 너무 어이가 없고 네. 황당하고 그리고 화나는 얘기죠. 네. 네. 자, 근데 이거 한마디. 네, 그러시죠. 마무리 한 말씀. 이어서 대담하는 분이 예. 조광환. 예. 조광환 조광환 네. 시장하고 오랜 친분이 있고 통화도 며칠 전에 했어요. 예. 제가요. 예. 이번에 자객 공천 꼭 떨어뜨려야 될 사람 3명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네.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사람. 첫째 이재명. 그 반드시 배치 떼야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거기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가겠다 하잖아. 예. 자객. 예. 근데 이재명이가 비로로 도망가면 그냥 원희룡 장관은 이제 손에 피 안 묻히고 일성하는 겁니다. 그렇지. 예. 그 완전히 쫓겨냈으니까 원희룡 일성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꼭 떨어뜨려야 될 자가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예. 얼마나 이게 흉악한지 정청래. 근데 거기 나갔다 사이 없어. 마포리거든요. 정청래. 갑에는 많이 몰려 있는데 의뢰는 없어. 의뢰는 없어요. 양천구도 그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조인의 시각에 보면 김의겸입니다. 김용민. 김의겸이도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광주로 하죠. 김용민. 네. 저는 이자가 법조인 중에는 제일 흉악한 자라 봐요. 이자가 뒤에서 제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탄핵해야 된다. 네. 탄핵해야 된다. 떠들고요. 네, 탄핵을 제일 먼저 외친 자예요. 검사 탄핵도. 그다음에 이자가 우리 유우성 간첩 있잖아요. 그게 변호인이고 검사 탄핵했던 진짜 법조계에서 문제가 많은 조국의 키즈입니다. 조국 장관할 때 그 법무부 위원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한양대 나왔죠. 이자 반드시 떨어뜨릴 게 김용민 남양주인데 그때 우리 주광덕 선배가 진짜 악쉽게 졌잖아요. 그렇지. 우리 개표방송 기억나잖아요. 3년 반 전에. 그러고 이제 그분이 남양주 시장이 되고 이제 잡으러 온 분이 바로 이번에 오늘 네. 우리 조광한 선배. 이분이 김용민 잡는 킬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 응원합니다. 김용민 잡아야 된다. 이분이 진짜 남양주에서 인기도 좋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좋은 대담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마무리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법보다 주목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